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금요일인 11월 19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마감한 뉴욕 시장은 다우만 빼놓고는 상승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그 애플이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플 주가가 157달러 87센트,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이유는 2025년까지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차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를 해서 나스닥이 올랐고, 또 아마존, 엔비디아 뭐 이런 중요한 기술 대형주들이 상승하는 것에 힘입어서 나스닥이 0.45%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은 출발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상승 출발을 해서 하루 종일 그 상승권을 유지했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보다 0.12%, 그러니까 약간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다소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오전 중에는 2,948포인트까지 내려갔었는데, 외국인들이 그 후에 지속적인 그 매수를 늘려갔고, 그래서 이제 지수는 상승권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근데 장 초반에는 사실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매수에 나섰고, 기관은 팔고 뭐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개인들은 주가가 이제 조금씩 상승해서 지수가 올라오자 이게 매도 쪽으로 스탠스를 바꿨고, 또 오전 중에 매도 우위를 보였던 기관은 오후로 가면서는 오히려 순매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2,302억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이제 집계가 됐고, 개인들은 3,52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748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양을 오늘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971.02포인트 이렇게 끝나서 어제보다 23포인트나 오르는 0.8%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장 초반에는 조금 약보합권으로 오히려 출발을 했는데, 이것도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개인들이 1,000억 이상 코스닥에서 순매수 우위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시간이 이제 점차 흐르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니까 개인들은 여기다가 매도를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장 초반에 오히려 매도 쪽에 섰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매수를 좀 늘려갔고, 뭐 기관들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오후에 가서는 극히 그 매도를 많이 축소시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관은 오늘 뭐 코스닥에서 10억 정도 순매도했으니까 거의 뭐 보합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이고, 개인들은 69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765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1041.92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89%가 오르는, 그래서 양시장이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뭐 늘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오르면 좋죠. 예.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 뭐니 뭐니 해도 애플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장에도 오늘 이제 관련주들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애플이 만드는 그 애플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커다란 이렇게 그 구동장치만 있지 하나의 큰 아이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애플이 이런 부품 공급망을 지금의 이제 그 아이폰의 공급망을 활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서 거기 관련된 또 관련 자율주행 관련된 또 종목들, 그 다음에 좀 뭐 그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오늘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움직임을 강하게 보였는데, 이게 음극재 관련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동박 있잖아요. 그 반대편에 있는 양극박에는 이게 원료가 이제 알루미늄을 쓸어서 이게 이제 구리 동박과 함께 이제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가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가 뭐처럼 이거 역시 이제 애플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마그나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그 애플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이제 LG전자가 오늘 11,000원 8.98%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CJ ENM인데, 엔데버 콘텐트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의 그 라라랜드라는 그 작품을 만든 그런 제작사입니다. 이 제작사를 CJ ENM이 인수한다. 80% 지분을. 그런 얘기가 이제 오늘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80%면 거의 이제 뭐 다 갖는 거죠. 20%는 그냥 뭐 기존의 엔테버 콘텐츠에 남겨놓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CJ ENM이 오늘 1,100원 올려서 5.93% 조금 이제 최고점에서 내려왔지만 그런 좀 특이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현대차가 움직였는데, 현대차는 뭐 여러분 보도 통해서 아셨겠지만 5천억 정도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하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상승하는, 그래서 4,500원이 상승해서 2.20%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고, 오늘 이제 특이점이 있다면 오늘 삼성전자가 1,000원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1,500원 오르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2시 한 45분을 지나면서 메릴 린치가 느닷없이 막 완샷에 50만 주 이상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거기에 맞서서 다른 뭐 머간 스탠리나 뭐 다른 쪽은 이제 삼성전자를 매도를 했는데, 오늘 삼성전자에선 총량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32만 3천 주 정도가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는 JP 모간, 머간 스탠리, 뭐 UBS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매수 쪽을 담당하면서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79만 7천 주가 매수 우위. 그러니까 이제 뭐 외국인들도 각각에 따라서 다 의미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해 주신 것도 있고 오늘 시장 얘기도 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제 두산중공업, HMM, 포스코 이런 거 이제 질문해 오셨는데, 그냥 짧게 말씀드리죠. 두산중공업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건 원전 관련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한 차례 이제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정권이 이게 121선에 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뚫고 내려가면 거기서는 이제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전 이슈가 지금은 이제 이게 대선 정책 테마로 이렇게 있지만 이게 본격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야지 이게 좀 다시 상승 가닥을 잡을 텐데,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거와 또 한 가지가 한전 기술 아니에요. 그 원전 기술을. 거기에 원자력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하기로 했다. 해체인데 이걸 이제 분산 배치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다른 부서로. 그래,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래서 뭐 기사에는 보니까, 원자력 그 발전에 아주 대못을 박는 거다. 그래서 이제 현 정부가 원전을 이제 줄여나가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최종적인 거는 24일 날 이 개편안에 대해서 최종 논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토 단계라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전기술은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이쪽이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이제 이게 그 원전 얘기가 본격화되면 굉장히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HMM은 이게 사실 영업이익 최고의 종목 아니에요. 영업이익 최고의 종목이 이렇게 이제 주가가 맥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아시지만 이제 영구채 시비 전환 이슈가 시장에 걱정거리로 등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전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추가적인 깊은 하락은 없다고 하더라도 빠른 상승을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게 또 공매도의 단골 메뉴예요. 이게 조금만 올라가면 자꾸 공매도 세력들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시비 전환한 물량들 뭐 이런 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본래의 시장이 살아나는 거와 궤를 좀 같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포스코인데 포스코는 뭐 오늘 4,000원 올랐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도 뭐 실적이 나쁘고 그런 거 아닌데 전반적으로 시장의 그 영향을 받는 이건 전통적 제조업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또 정책 테마의 하나 줄기가 건설인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그다음에 뭐 SOC 뭐 이런 거. 그래서 거의 뭐 지금 정도면 포스코도 바닥권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주말 여러분들 잘 보내시라고 금요일마다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서 어쨌든 간 주말을 좀 편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얼마 동안 시장을 앞장서서 끌어오던 뭐 메타버스, NFT 뭐 그거 연동되는 무슨 게임 뭐 이렇게 되는 디지털 라이프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은 좀 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 부품 쪽 또 삼성 바이오 오늘 뭐 5만 천 원이나 올랐죠. 그러니까 이런 대형 우량주들 중심으로 이제 상승을 보이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지니까 이쪽이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이번 주에는 외국인들이 뭐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게 이제 우리가 좀 다행스러운 점이다. 근데 이제 보면 사고 싶은 종목만 샀어요. 외국인들이 뭐 그 매수 쪽에 섰는데 이번 주가 그걸 갖고 전체적으로 뭐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주로 뭘 샀냐? SK 하이닉스, 뭐 삼성 SDI, 크래프톤, 카카오,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카카오 코스닥에서 카카오 게임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딱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것만 삽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사도 지수는 제법 그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올라가고 싶은데 누구 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런데 반면에 개인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그 버텼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절 라인이 얇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똔똔 이상 되면은 자꾸 이제 매도하는 그런 경향을 최근에는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물량들이 자꾸 소진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수급을 균형점으로 자꾸 갖고 가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때 그런 우량주들을 갖고 있는 조합은 그냥 갖고 기다리시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움직여 봐야 별로 뭐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오늘 같은 상황을 이렇게 나타내면 이런 생각이 이제 드시잖아요. 야, 이제부터 이제 다시 얘네 대형주가 가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야, 그럼 뭐 메타버스, 뭐 NFT 그동안 이러던 것도 얘네들 이제 다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각자 자신이 보유한 종목, 그러니까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장을 잘 못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우리를 말하자면 지긋지긋하게 막 고생시키다. 벌써 몇 개월입니까? 5개월째 이렇게 고생시키다. 오늘처럼 크지는 않아도
0.8%만 이렇게 올라줘도 하루만 이렇게 반짝해도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시장에서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여기서 기다리면서 시장을 못 떠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많은 분들이 주시장이랑 막 씨름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시장을 이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선상에서 3050까지는 그렇게 가는데 비교적 저항이 적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외국인, 개인, 기관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 주체 중에서 두 군데만 사주면 그냥 지수는 올라요. 아주 쉽게. 근데 이제 두 군데가 팔고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혼자 사고 이러면 잘 못 올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 주체 중에서 두 개만 사는 쪽으로 되면 적어도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3050까지는 시장이 쉽게 올라간다.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3050 정도 가면은 웬만하면 나 수익권이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만 그 손해폭이 좀 줄어들 뿐이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이거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3050부터 더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지수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권에 오는 물량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이제부터 시장이 가는구나 해서 참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수익권에 오면은 그 수익권에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이제 매도화될 가능성이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050부터 그 이상으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촘촘히 바뀌어 있어요. 촘촘히 바뀌어 있어서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미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의 수능 성적 어떠냐. 그러니까 적어도 2930포인트대에서는 그냥 자율적으로 난 이상은 못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냥 올라온다는 거죠. 그 올라오는 여세를 밀어서 오늘같이 미국 시장 그래서 분위기 좋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제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 아시지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샀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체가 사면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올라가는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도 물량이 극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점점 올라가면서는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매도 물량을 극복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하루 시장이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제까지 시장을 끌고 왔던 이 이슈 순환하는 거를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대형적인 그 전통적인 대형주를 갈 거냐?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그런 고민할 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오늘같이 이렇게 해서 대형주들이 올라주면요. 이 이슈 순환이 멈춰요. 이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올라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얘가 오르고 얘가 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다만 이제 그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날은 이슈 순환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다시 이게 계속해서 가지는 못하니까 이게 이제 주춤거리면 다시 어떻게 해요? 소위 말해서 테마 주식들이 막 이렇게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져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저점 확인하고 시장이 어제도 그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조금씩 살아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천만다행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그냥 계속해서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환율도 1180원 30전 1180원 30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환율이 4원 90전이 원화가 약해졌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원화가 약해졌어요. 이것도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의 시장에 이런 게 우리가 추세적으로 이제 터닝한다 이렇게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 하는 이유도 돼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뭘 하는 시장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급 불균형을 그 균형으로 맞춰가는 수급이 개선돼가는 그런 기다림 있잖아요. 한쪽이 그런 기다림을 하면서 한쪽에는 이게 늦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이런 이슈 테마성 순환의 장을 우리는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좀 더 이어진다고 보는 게 옳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는데, 원전 관련 같은 거는 이렇게, 살 때 분할 매수했다가 팔 때 한꺼번에 팔라고 그러셨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어제 제가 이슈하는 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이슈는 최근에 그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것들 있죠. 그것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분 됐다 그러면 들어간 거, 빠진 거, 뭐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교차되면서 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빠르게 순환을 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난 그거 정신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시는 게 낫죠. 괜히 뭐 그렇게 해서 조그만 돈 번다고, 벌어보겠다고 뭐 어떻게 했다가 오히려 그게 결과가 더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건 지금은 오늘은 쉬고 있지만 이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되는 메타버스나 뭐 이제 NFT나 여기가 이제 그 탑재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무슨 게임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이런 쪽의 것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 써야만 하는 그런 테마이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일회성 테마로 그냥 끝나고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그 우리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좀 친밀감을 좀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주에도 그렇지만 뭐 다행히 지수가 올라서 천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또 지수가 막 떨어지면서 그러면 주말 내내 여러분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래야 될 텐데 뭐 어쨌든 간 이렇게라도 지수가 조금이라도 빨갛게 됐으니까 주말은 또 편히 보내시고 제가 또 뭐 슬건생 이게 하나 또 올려놨는데 어, 제가 뭐 이렇게 연습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막 잡음들을 막 들어가고 녹음 상태가 나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안해 주시고 다시 녹음할까 그러다가 신청해 주신 곡이라 빨리빨리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차피 저는 뭐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니까 그래서 올려놨으니까 기회 있을 때 좀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시장은 아주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천만 다행입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